네, 교과서 전국, 역사 전쟁 전국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문에 수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이간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과연 어떨지 그 점검도 해보겠고요.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문재인 대표가 뭔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느냐는 반격까지 내놨다 그러네요.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총리가 국회에 출석했는데 역시 집중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과연 어떻게 얘기했길래 이간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걸까요? 본인이 과연 동의할까요? 같이 한번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건성건성 박수를 쳤답니다. 양손의 손바닥이 닿지 않는 매우 무성의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최고 존엄에 대한 박수치고는 너무 무성의했다. 여권의 2인자 자리도 곧 쫓겨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건성건성 박수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그렇죠. 그 장성택을 바로 북한에서 김정은이 처형할 때 명분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건성건성, 양봉 의미했다. 네. 그렇게 쉽게 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제대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박수를 치는 네. 이걸 얘기하는데 네. 사실 지금 보면은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네. 국정교과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노동개혁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일종의 찰떡궁합식으로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제 대통령 연설할 때의 박수가 조금 이렇게 건성건성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일종의 그 손자병법식으로 얘기하면 좀 점잖은 표현을 하면 이간계 네. 일종의 반간계 같은 예, 거죠.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을 좀 갈라놓기 위한 네. 이런 표현이고 우리 뭐 좀 보통 속어로 얘기하면 또 이간 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과 거리가 많이 있고 역시 언제든 막 배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네. 아니냐 네.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표현을 하면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어떤 공당의 대표로서의 저런 박수 내용을 갖다가 뭐 세게 막 무슨 응원 박수 치듯이 이렇게 안 했다고 저걸 농담의 소재로 삼는 건 별로 그렇게 뭐 즐거운 농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은 평소에 박수 치는 모습인데 뭐 평소에 박수 평소에 원래 대로 하는 거군요. 저런 박자죠. 예. 원래 김무성 대표가요, 가까이서 보면 항상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반응이 격렬하지가 않습니다. 네.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걸 네. 건성건성이라고 부른 거는 정청래 개인의 생각이고요.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왕조 체제로 이루어지는 북한에서와 같은 상황이 남쪽에서 이루어진다를 좀 사람들 머릿속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좀 각각의 판단에 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나온 것 이후에서 계속 야권에서는 뭐 대단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롯한 야권의 지도부들도 오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준비했는데 육성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정치 선동을 듣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화법 때문에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적인 분열 현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보이는 것이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라고 물었더니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네, 길쟁기 주적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야권에서 저렇게 이제 그 대통령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공격을 하면 안에서 이제 박수를 받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네. 이 교과서 문제만큼은 정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네. 라고 해서 대통령, 이거 정파 간의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평소에도 네. 말투가 좀 언어 표현이 좀 직설적이죠. 네. 그래서 저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이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이게 정파 간의 싸움을 비치지 않도록 하자, 시민과 같이 하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 이제 반응을 좀 내놨는데 사실 본인이 이제 정치하기 전엔 정치과 의사였잖아요. 그렇죠. 저 신의진 의원이 오늘 그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대변인 자격으로
주승용 의원이 정신분열까지 경험했다고 하니 전문의인 제가 직접 달려가 진단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은진 의원은 원래 정신의학계에 통해서 권위자죠. 네. 근데 최근에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거의 그 말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최고 존엄, 네. 무속인, 그리고 26일 날은 서청원 최고위원이 또 화적대라면서 또 야당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막말 전쟁으로 가는 것은 정치권 모두한테도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저런 막말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우리 지지층이 확고히 지지하는 그런 그 최선봉에 서 있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지지층으로부터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그 당파적인 사실은 그런 어떤 확신에서 저런 좀 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아까 같은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 증상까지 느끼게 된다 이런 표현을 정말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그 무슨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무속인이냐 이렇게 하는데 네.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네. 막연히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면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어떤 좀 당황스럽다든지 뭐 이렇게 네. 얼마든지 점잖게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일반인들의 설득력을 높이고 어떤 여기는 정말 이성적인 어떤 논리의 대결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 스스로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데 네. 저렇게 강하게 어떤 그 좀 통속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데는 어떤 상대방 특히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과 같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어떤 지지층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지지할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가 네. 국민적 지지 기반을 좁히는 네.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길진 기자, 이남희 기자 모두 현장에서 야권, 여권 모두 취재를 하신 분들인데 제가 좀 아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주승용 최고위원이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읽을 때 뭘 보고 읽잖아요. 정신분열이다. 대통령은 무속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누가 쓰는 겁니까? 본인이 쓰나요? 아니면 누가 써주나요? 보통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 네. 정도 되면 메시지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전날 밤에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 때 할 얘기를 미리 메모를 다 만들어서 네. 밤에 전달을 하죠. 아니면 늦어도 아침까지 전달을 하면 현장에서 최고위원 내지는 당대표 같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걸 숙지를 한 다음에 네. 뭐 조금 변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네. 기조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수정은 하죠. 본인이 네. 수정은 해서 본인의 입에 맞게 좀 읽는 편인데 주승용 최고위원은 좀 상당히 그래도 좀 그 과격한 언어는 덜 쓰는 편인데 오늘 단어는 굉장히 좀 세게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는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도 보좌진들도 의견에 개진을 해요. 정최고위원이 어떤 발언할지. 하지만 아무튼 정청래 최고위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이걸 올렸을 때 얼마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재밌어할까. 네. 또 나의 그 트위터 팔로워들이 재밌어할까. 여기에 초점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더 좀 자극적인 발언들 많이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또 갑자기 네. 드는데 그럼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는 얼마나 관심을 끌까, 네. 얼마나 주목을 받을까인데 우리 당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년 선거에 우리 당이 얼마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까는 1차적 관심사에서 좀 멀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그 관심을 네. 갖는다는 게 자신의 트위터를 글을 올리면은 수많은 팔로워들이 그 정최고위원에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최고위원이 관심이 갖고 그다음에 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는 자신을 지지하는 네. 일부의 아주 강경한 네. 진보 진영의 목소리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아침부터 이제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은 야권 지도부들 역시 국정화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오늘 이제 전국 버스 투어를 시작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반대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영상 직접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네. 자, 스티커를 붙여서요. 스톱 국정교과서.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섰네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연설할 때는 바로 그 노트북 앞에 저 비슷한 스티커를 붙였는데 오늘은 이제 차량 투어를 하면서 차량에도 일일이 저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담은.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아직 국정교과서가 집필도 안 됐는데 무슨 친을 위하고 독재 위하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어제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반대 여론만이 역사 국정 교과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국민들의 반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네요. 예, 지금 저 버스 투어는 이 종로에 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한국사 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시각물들을 통해서 이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시각 자료들을 전부 저 버스에 싣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종로에 있는 서울 시민만 볼 수 있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그 서명운동도 벌이고 그걸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꿉니다라는 공격적인 표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준비한 가상의 시험 문제입니다. 역시 국정교과서를 비판하기 위한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자료는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 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 안에 들어있는 한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의 역사 교과서가 이런 식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위에 나온 4차 전두환 고등학교 교과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시절에 작성한 국정교과서 4차 교과서에서는 국사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5월 혁명이라고 3번 답이 정답이 3번인데요. 5.16을 5월 혁명이라고 묘사했다는 당시에는 거죠. 저렇게 설명하면서 5.16 군사정변을 5월 혁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6차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따르면 똑같은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위에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의 교과서도 그렇지만 5.16은 구태타. 그러니까 군사정변이다. 이게 지금 모든 교과서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는 무엇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바는 전두환 대통령 때 역사교과서에서의 5.16형 군사정변은 저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서술이 되고 김영삼 정부의 5.16 군사정변은 이렇게 서술이 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사실을 두고 또 다른 해석을 계속 나오는 게 문제이니 이번에만큼은 또 이번 정권이 끝나면 또 바뀔 거 아니냐. 이런 예를 들면서 이거를 그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980년대 전두환 체제에서는 5.16을 5월 혁명이라 불렀고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는 5.16 군사정변이란 부정적인 의미로 불렀는데 이게 80년대로 돌아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돌아갈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게 실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여당 대표들이 그동안 이제 호흡을 맞추기도 하고 갈등도 세웠는데 오늘도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과연 그 여야의 정당 대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투었고 어떻게 언쟁을 벌였는지 그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야당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서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일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고 정쟁과 정치 투쟁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김무성 대표께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금인정 교과서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집필 기준이 만들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금인정 통과된 교과서들인데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이 8년 동안 역사 교육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문재인 대표 얘기 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 검인정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한 것이 박근혜 정부인데 지금 교과서를 그러면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당신들 책임 아니냐.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저것이 검인정 가면서 근현대사가 굉장히 좌편향돼 있다 이런 비판이 사실은 있었음에도 제대로 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부분에 검인정을 엄격히 좀 세우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하지 않은 잘못은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검인정을 사실은 했지만 검인정을 해서 이걸 고치라고 했는데도 7개 교과서의 저자들은 불응합니다. 왜?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불응하고 예를 들어서 6.25의 그 남침 원인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라.
그다음에 토지개혁이 북한은 개혁이라고 쓰고 남한은 마지못해 따라온 것으로 돼 있는 이 서술에 대해서 네. 서술 측에 바꿔라. 안 바꿉니다. 그래서 안 바꿔서 강제로 바꿨더니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사도 신문에서 기사를 데스크 보다 보면 네. 일부분 틀린 거는 데스크가 바꿀 수 있지만 네. 기본 순서 서술 체계가 잘못되어 있고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부분적인 검정이나 이렇게 부분 체크를 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검인정의 한계는 그렇게 저자들이 근본 서술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검인정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이 불가피하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의 저런 얘기는 일부는 맞지만 네.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지지 않는 부분이야말로 바로 국정화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또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교과서에 대해서 가상을 해서 마치 군사정권 시대의 교과서로 되돌아간다라는 가정을 해서 지금 저렇게 보여주는 체험관을 할 것이 아니라 네. 현재의 교과서가 어떻게 어느 부분이 좌편향돼 있고 어떻게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가를 여야가 같이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빨리 고쳐나갈 수 있게끔 지혜를 모으는 작업, 이것이 시급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요. 길진규 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될 경우 역사가 왜곡된다면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했거든요. 야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원래 그건 인정하고도 쉽지 않은 건가요? 반응을 방금 문재인 대표가 그대로 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뭔지 꼭 먹어봐야 아느냐. 분명히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할 거다라고 야당은 믿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다는 건 대통령 말일 뿐이고 두고 보건대 단언컨대 반드시 왜곡이 있을 거다. 독재가 미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미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야당에서 생각은 미화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팩트라고. 기본적으로 해석에 대한 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결과적으로 친일 미화 교과서, 독재 미화 교과서가 나올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교육문화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영상 같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TF팀이 불법인지 아니면 비밀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방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부를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다. 11시간 출입이 안 되면 감금이잖아요. 박원건 의원. 자, 정치를 하는 건지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차로 잠갔습니까? 자기들이 잠갔습니다. 어째 그게 감금이라 얘기를 합니까? 제보를 받고 출동하셨다고는 하지만 심야의 급습 사건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급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갑자기 공격하다. 우리가 갑자기 공격했습니까? 이 표현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감을 주고 박대출 우리 의원께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감금이냐 급습이냐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5일 날 밤에 있었던 일요일 밤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당시 대학로에 그 모 건물에 교육부가 비밀 TF를 만들어 놓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라는 제보를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원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도종환 의원, 유기용 의원 등이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 보겠다 했더니 이제 안에서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문을 잠그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그 앞에서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오고 있죠. 근데 저걸 두고 감금했다. 새누리당은 주장을 하는 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는 가서 노크만 했을 뿐인데 못 들어가게 했다. 안에서 본인들이 잠궜다. 이게 어떻게 감금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용어 소용 가지고 결국 이제 본질적인 것은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국 행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가야 되는 것이 현재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막는다면 어떻게 뜻을 모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용어에 대한 평가를 놓고 오늘 반나절을 보냈다는 것까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